이렇게 빈혈이 심하게 되면은 만성 피로와 불안감,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는 비만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의 최정민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 환자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좀 전달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진료실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친근하게 그 질병에 대해서도 가까이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이런 질병을 놓치고 있었는데 다이어트에만 너무 집중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빈혈을 진단받았던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 진료실로 숨이 차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여자 환자였는데요.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갑작스런 10kg 이상의 체중 증량과 그리고 숨도 차고 만성 피로에 건강도 굉장히 나빠진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주 호소는 살이 너무 쪄서 이제 체중 관리를 하고 싶어서 내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특히나 이 30대 중반은 보통은 들어오면 이제 체중은 늘어있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이분은 30대 초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만성 피로가 얼굴에 잔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체중 감량을 하고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체중이 이유 없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첫날에는 제가 여러 가지 문진도 하고 어떤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들이나 환경, 스트레스들이 있는지 정확히 물어본 후에 객관적인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놓치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오셨던 이 30대 중반 여자 환자분은 제가 검사를 했을 때 빈혈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빈혈을 진단할 때에는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수치로 진단을 하는데요. 정상은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12에서 13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헤모글로빈이 8, 7 이 정도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수혈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극심한 중증도의 빈혈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빈혈이 심하게 되면은 만성 피로와 불안감,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는 비만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빈혈을 진단하지 못한 채 3년에서 5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혈이 생기면 각 장기의 산소 공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심장벽이 부담을 느껴서 빈혈 환자들이 고혈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가 빈혈이 진단됐다는 것을 우선 보호자와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진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은 생리량이 많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궁 근종이 있었을 경우에 출혈이 있었을 경우 빈혈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산부인과 진료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는 체중을 줄이려고 왔다가 빈혈이 진단되고 또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까지 진단이 되면서 오히려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 우선 기저 질환부터 치료하자고 권유를 하였고, 그 전에 불안했던 증상, 수면이 안 좋았던 증상들도 빈혈 치료가 시작되면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저에게 처음 이제 증상이 좋아지면서 하셨던 말이, 그동안 몇 년을 제가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몸이 안 좋아서 정신과를 다녔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면 보통의 주치의라면 첫 번째로 빈혈을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선 얼굴이 창백하고 30대 초중반에 생리량이 많은 여성이고 장기간의 만성 피로와 숨이 찬 증상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주치의들은 우선 빈혈을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도 우리가 주치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반드시 주치의와 함께 그 증상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좀 더 시간을 짧게 늦추고 또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빈혈 치료가 끝나고 이제 저와 같이 다이어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컨디션도 좋아지고 먹던 정신과락도 줄이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면서 체중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호르몬들이나 여러 가지 유기상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의 대사가 이상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확인을 했고, 거기서도 이상인 부분이 발생해서 그것도 같이 빈혈 치료와 함께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체지방이 7kg 정도 감량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근육량은 증가했고 환자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체중 관리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라는 게 그 자체가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기저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체지방이 늘고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유 없이 살이 많이 찌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더 피로해지고 몸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제2가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주치의와 함께 상의하셔서 내가 어떤 원인으로 지금 체지방이 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원인이 만약 이번 여자 환자처럼 빈혈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멈추고 빈혈 치료를 하고 나서, 그리고 건강 상태가 완벽해진 후에 체지방이 분해되는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중 빈혈이 진단되어서 빈혈 치료 후에 다이어트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30대 중반 여자 환자를 예로 들어서 제가 건강 정보를 좀 전달해 봤는데요. 항상 모든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전문가에게 먼저 의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치의가 꼭 반드시 한 명은 있어서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나의 건강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의사를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